연휴를 앞두고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겠죠. 역시 지나칠 수 없을 텐데요. 명절 전후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또 시장 대응해야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휴 앞두고 사실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극적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급 상황 진단과 함께 과연 설 연휴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설을 앞두고 약간 좀 마음이 무거우실 것도 같습니다. 다만 하지만 어제 좀 시장 급등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강하게 좀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매도를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많이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힘든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코스닥 쪽에 강한 매도세를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신권에 좀 매도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시장 수급 구조를 설명하자면 투시는 돈이 없으니까 기관은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어제부터 강하게 나타나면서 종목별로 좀 급락 현상도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부터 선물을 좀 강하게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낙폭과대, 유가에 그동안 민감했던 섹터들, 유가 피해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또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기대치가 컸던 종목들은 급락하고 기대치가 없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희비를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약세가 장 초반에는 반등했었습니다만 다시 이어지는 모습, 오늘 식음료 쪽도 급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거래소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전반적으로 내수 섹터주들이 수출주들에 비해서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좀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결국은 경기가 좀 계속 침체를 보이는 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선도하던 경기 방어적인 내수 섹터주들이 일정 부분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또 반대로 끊임없이 매도가 이어졌었던 종목들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엇갈리는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뭐 오늘만 보더라도 낙폭과대 주들을 좀 선택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과도했던 종목들 쪽으로 좀 매물을 쏟아내면서 일단 설 장기 연휴에 좀 대비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물론 오늘 장도 그렇고요. 설 연휴 이후에도 사실 이제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형 기업들은 거의 다 많이 쏟아낸 상황이고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좀 남아 있고요. 또한 이제 연휴 이후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겠어요? 뭐 일단 옵션 만기일은 연휴 지나고 오자마자 바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연휴 동안 저희가 쉬고 있는 8, 9, 10일 동안의 해외 장세가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아시아권은 그때 대체로 좀 춘절이라서 좀 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한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좀 변동성에는 완충제 역할을 거꾸로 또 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어제 오늘 좀 시장이 강하게 올랐다라는 점이 만기일 날은 좀 그 안에 좀 다른 이벤트가 터진다라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부터 나타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민감주들은 하방 경직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이제 유가에 그리 크게 민감하지 않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옵션 만기의 영향은 뭐 항상 뭐 늘 있지만 지수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좀 지수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도 종목들 자체가 낙폭과대주들은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션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절대적으로 실적 발표가 끝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짜놓고 연휴를 좀 맞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좀 유가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좀 그런 종목들은 대체로 좀 변동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최근에 오른 종목들은 좀 기술적인 대응을 오늘은 일정 부분 좀 해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최악에서 벗어나는 종목들 쪽으로 포트를 짜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은 좀 불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시소가 계속 있습니다. 이쪽이 좋으면 저쪽이 안 좋고 저쪽이 좋으면 이쪽이 안 좋고 이런 그런 상황들인데요. 오늘 환율이 좀 더 이제 많이 빠지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좀 그동안 많이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 워낙 강세에 일정 부분 좀 배팅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대형주들 쪽으로 저점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온 점을 좀 충분히 좀 활용하시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닥 시장, 특히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은 최대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고 급전직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적이 이렇게 쇼킹한 기업들, 오늘 CJ그룹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반드시 드디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기대를 안 하고 있던 기업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기대가 컸던 섹터들이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쪽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 눈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지, 그 눈높이에 맞는 실적이 과연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종목의 좀 보유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큰 그림에서 시장 전략들을 이렇게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설을 앞두고 뭐 백화점주나 유통주들 많이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 연휴 이후에도 정부가 주도로 하는 뭐 그랜드 바겐 세일이랄지 이런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를 갖고 지켜봐도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면세점주들은 좀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호텔신라도 그렇고 뭐 롯데쇼핑도 그렇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뭐 소폭이나마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GS홈쇼핑이나 CJ 옷쇼핑 같은 경우도 기대를 워낙 안 하던 섹터였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좀 급반등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마트도 뭐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소폭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유통주들은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설이라고 해서, 추석이라고 해서 이런 명절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아예 지금 없어진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올해 1분기 중에 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통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저점에 지지력은 계속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겠고, 신규 매수는 뭐 그닥 서두를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제 오늘 보더라도 뭐 편의점 관련주들은 급락을 맞았다시피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유통주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호재성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통주들은 일단 뭐 긍정적인 접근보다는 이제 보유, 홀딩 전략이 좀 지금 현에서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역시 유통주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투자 의견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이 호재가 선반영되지 않았다 정도일 것 같은데요. 역시 이것도 시간을 두고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카카오 얘기인데요. 실적 오늘 아침에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60% 가까이 뭐 감소를 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카카오가 사실 작년에 기대감을 상당히 한몸에 받았었죠. 핀테크 쪽에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합병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장악해 나가고, 최근에 이제 로엔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새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몸집 불리기 하는 기업들 중에서 잘 가는 기업이 사실 좀 없습니다. NH엔터도 사실 지금 좀 찌그러져 있는 상태가 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최근에 네이버도 급등했었습니다만 또 오히려 실적 때문에 다시 또 하락을 맞았던 케이스를 봤을 때, 지금의 시장 트렌드는 아직까지 이런 핀테크 쪽을 다시 선호할 그런 뉘앙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수급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는 사실 무궁무진한데, 이런 쪽으로 시장이 다시 좀 눈을 돌려줘야 되고, 이쪽에 사업적인 부분들이 정말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점.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도 아직까지 실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수하는 기업들과의 시너지들, 뭐 올해 새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의 좀 전반적인 성과를 시장은 좀 더 보려고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짚어줬었는데요. 일단 카카오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제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빠르게 이제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성과 창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눈으로 하게 하는 데는 좀 가시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시장에서 계속 소외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기대를 많이 한 기업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시장은 좀 더 확실한 부분들을 더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본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인내력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 그리고 유통주들과 카카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부장님 이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지나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설렁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고요. 바로 이어서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